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오포 파인드 X 9 울트라를 가지고 있고 오늘은 언박싱과 함께 이 기기 사양, 빌드 퀄리티, 그리고 기능 세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첫인상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쪽에 두 개의 풀탭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마음에 쏙 들어서 무척이나 기쁘고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보게 되니 진심으로 감동적이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아주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충전을 위한 타입 C to 타입 A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퀵 스타트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 가이드도 있고, 이게 무슨 폰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뭔가요? 그리고 타입 C to 타입 A 작은 로고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아마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기기용 케이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보통은요, 이런 걸로 불평하고 싶진 않지만 이 기기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케이스가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뭐 이제는 금도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제발 좀.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디자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들어요. 적어도 뒷면은 꽤 멋져 보이고 앞면은 그냥 평범한 유리판이에요. 자, 이제 켜볼게요. 잠시 후면 디스플레이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 디스플레이는 6.8인치 크기의 1440 해상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440 곱하기 3168 픽셀입니다.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10억가지 색상, 144Hz 주사율, 돌비 비전 인증, HDR10 플러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3600니트입니다. 그리고 이 밝기는 실제로 3500니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들처럼 6000니트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죠? 일부 회사들은 픽셀 하나를 1초 정도 최대치로 쏘아 올려서 그런 수치를 내세우지만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3500니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요. 그 외에는 빠르게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추가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설정을 위한 설정 과정이기 때문이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기를 설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제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걸 신이 금지한 것처럼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햅틱 피드백을 언급해 볼게요. 여기서의 촉각 피드백은 정말 훌륭하게 느껴져서 좋네요. 저기요, 네트워크 연결에 30분이나 걸릴 건 아니죠?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맞아요. 제가 그랬네요. 됐어요. 이제 연결됐네요. 이제 정말로 설정을 마칠 수 있겠네요. 딱 제가 원하던 방식으로 설정했어요. 정말 시간을 낭비하면서 네트워크 연결하고 싶었죠? 물론이죠. 자, 이제 이걸 마무리해 봅시다. 사실 설정이 진행되는 동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화면대 본체 비율이 90%이고 베젤도 아주 얇고 내면이 모두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좋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치당 510 픽셀의 픽셀 밀도를 자랑하는데 이건 고해상도 덕분이고 코너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가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 기기에는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도 있는데 여기 카메라 주변에 약간의 링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플라스틱 화면 보호 필름이에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건 이게 전부예요. 혹시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기대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해상도도 훌륭하고 화면 타입도 애몰레드라서 정말 좋죠. 주사율도 환상적이고 인증도 훌륭하며 밝기도 놀랍고
화면 대바디 비율도 아주 좋아요. 이건 사실 화면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실제 베젤에 비해 전면에 화면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전면 품질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최고 수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리플 카메라, 아니, 쿼드러플 카메라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구성입니다. 와, 2억 화소의 f1.5, 23mm 광각 렌즈, 그리고 광학식 손떨림 보정까지 들어가 있네요. 2억 화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f2.2, 70mm 페리스코프 망원, 5천만 화소 f3.5, 230mm 페리스코프 망원. 그러니까 두 번째는 2억이 아니라 5천만 화소고 또 다른 5천만 화소 f2.0, 14mm 초광각 렌즈도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카메라 구성입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아이폰처럼 작은 카메라 버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카메라를 사용할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허용할게요. 제발 좀 멈추고 카메라 좀 쓰게 해줄 수 없나요? 됐다, 이제 됐네요. 그리고 이 버튼은 터치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폰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버튼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두 단계로 누르는 그런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누르는 순간에 버튼이 작동하는 순간이 실제로 사진을 찍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쯤 누르는 기능 같은 건 없어요. 글쎄요, 카메라에서 초점을 잡으려고 반쯤 누르는 그런 기능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버튼은 압력 감지도 가능해서 얼마나 세게 누르고 있는지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정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충분히 테스트해 보진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만약 제가 최대한으로 줌을 해본다면 와, 이건 진짜 매크로 수준이네요. 이게 뭐야? 그리고 여기서 안정화 기능도 꽤 좋아서 제가 이걸 겨누고 있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 작은 선이 가끔씩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여기에는 많은 AI가 적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박스에도 AI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오포 AI 폰을 봤을 때 약간 속이 울렁거렸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모든 스마트폰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업스케일할 때 AI를 사용하죠. 지금 봐도 이건 진짜 가짜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가격대 폰이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게도 이게 지금 오류가 나고 있어요. 제 심박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만요. 사진을 한번 찍어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네, 동의하고 알겠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네, 이게 AI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이건 너무 부드러워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보이죠? 여기서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 원래 없어야 해요. 사실 여기서 매크로 모드가 켜져야 해요.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나 볼게요. 조명을 좀 더 비춰서 더 잘 볼 수 있게 할게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혹시 이거에 좀 더 붙일 수 있나요? 어, 알겠어요. 확실히 뭔가 바뀌었네요. 네, 이제 됐어요. 이제 비슷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주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얀 부분은 사실 고르지 않은 표면의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게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나요? 여기에는 정말 여기에는 아무런 퀄리티가 없어요. 이건 매끈해요. 다시 이걸 보면 여기 표면이 울퉁불퉁한 게 보이죠?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AI의 양이 제 생각에는요, 카메라 자체의 실제 성능을 깎아먹고 있어요. 특정 줌을 넘어서면 그냥 AI를 던져 넣자. 이런 식이죠. 분명히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예를 들어 이쯤 되면 당신이 실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카메라는 스펙상으로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훌륭한 하드웨어를 가진 폰이 있는데 그 위에 완전히 엉망진창을 덮어버리는 게 정말 싫어요. AI만 추가하면 투자자들이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AI가 있네? 이거 내 취향이야. 그래. 기록적인 수익을 내보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쓰레기를 진심으로 혐오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대중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싫어하고 오직 AI가 좋다고 말해서 이득을 보는 유튜버들만이 그게 훌륭하다고 말할 겁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빨리 고쳐야겠네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제 화면도 갑자기 꺼져 버렸거든요. 좋아요. 이제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연이 있어서 제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 지금이라고 말할 건데 방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네요. 하지만 바라건대 이번에는 영상이 또 멈추거나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계속 진행해보죠. 아마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걸 평범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브 리뷰어로서 이 폰을 어떤 회사에서 공짜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빠가 다음 폰을 보내주지 않을까봐 이 제품에 좋게 말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 정말 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이 기기의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하면 $2,000가 넘어요. 폰 하나에 이런 가격표가 붙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샤오미 L8 폰도 깠는데 그 폰은 사실 이거보다 약간 더 비쌌어요. 하지만 $2,000에 우리가 얻는 게 뭔가요? 그냥 카메라뿐인가요? 여기서 좀 멍청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폰과 카메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잃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카메라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추가하죠. 그래서 폰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을 잡고 폰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폰을 얻는 거죠. 그 점은 부정하지 않을게요. 사양면에서는 환상적인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있지만 실제 전용 카메라, 예를 들어 미러리스 같은 것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기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사진을 찍는 폰과 실제 전용 미러리스 카메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미 중국산 폰을 보고 있다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폰 중 하나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게 뭐였더라? F8 울트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오미 포코 F8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도 같은 프로세서와 많은 괜찮은 사양을 갖추고 있어요. 트리플 5천만 화소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4K 80, 아니 죄송합니다. AK30 그걸 말하려던 거였고 그리고 4K 60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격이 $800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를 들어 소니 GV10 마크 2 같은 걸 $1,000만 더 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200가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2,000거든요. 우리는 방금 $1,800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은 $200로
미러리스 카메라용 두 번째 렌즈를 살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냥 휴대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실제 카메라만큼 잘하지도 못하는 기기에 터무니없는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가 과거에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인 비보 X300 4를 대대적으로 광고할 당시에 분명히 미보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했다고 강조하며 홍보했던 사진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고가의 전문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사진을 잘 찍는 환상적인 폰이라고 광고하고 카메라 스택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 촬영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하다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런 점이 저에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하드웨어를 좀 더 추가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요즘 스마트폰들이 AI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좀 불쾌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 폰을 고르거나 전반적으로 어떤 기기를 찾는다면 저는 카메라 폰이나 쓸데없는 안드로이드 같은 것, 그리고 카메라에 맞춘 튜닝 대신에 실제 카메라에 더 많은 돈을 쓰고 폰에는 덜 투자할 거예요. AI 용도나 그런 것들 말이죠. 저는 일부러 AI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찾을 거예요. 그래야 사진에 남기는 모든 것이 AI가 재구성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담은 것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찍고 바로 나오는 사진이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역할을 할 거예요. 꽤 잘 해낼 거고요.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찍는 것, 찍는 방식, 그리고 사진의 결과물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싶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집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내부 사양을 계속 살펴보죠. 이 기기는 7050mAh 배터리, 100W 유선 충전, 그리고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수준이에요. 이제 이 기기가 약간 두꺼운 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다시피요. 7000mAh 배터리는 정말 훌륭해 보이죠.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폰이라면 실제로는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보다 더 큰 배터리를 가진 폰들도 있으니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GT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드매직 말씀이시죠?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Z70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한번 볼게요. 자, 7050 똑같네요. 660 그리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배터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7050이 거의 최대치인 것 같네요. 더 큰 배터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니까 굳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7000mAh가 넘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이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스냅드래곤인 것 같아서 꽤 괜찮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렴한 모델에도 램이 12GB나 들어가 있어요. 더 비싼 모델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램 12GB에 저장 공간이 256GB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2000라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난하자는 건가요? 이 가격대에 이 폰이 256GB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기본이 512GB는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건 이미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이 폰 가격이 삼성 갤럭시 폴드 같은 제품보다 실제로 더 비쌉니다. 갤럭시 폴드는 약 $1800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폰들은요, 제가 기억하기로 램이 16GB에 저장 공간도 확실히 512GB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왜 저장 공간이 더 적은 거죠? 가격이 너무 낮았던 건가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저장 공간을 최대 1TB, 램도 16G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 UFS 4.1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건 4점인데 이건 최신 버전도 아니고 이런 가격에 이 정도면 좀 실망스럽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1TB에 램 16GB로 맞추면 가격이 아마 $2000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제 빌드 퀄리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면은 고릴라 빅터스 이 글라스와 알루미늄 프레임, 뒷면은 유리입니다. 또는 제가 가진 에코 가죽 같은 실리콘 폴리머일 수도 있죠. 결국 플라스틱이나 유리라는 뜻입니다. 이 제품은 좀 더 플라스틱 느낌이고 여기서는 가죽을 흉내내고 있지만 유리 마감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뒷면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아주 신선하고 깔끔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디자인이 가미된 미니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확실히 제 취향에 맞아요. 케이스까지 들어있었다면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2,000짜리 폰인데 케이스 하나 안 넣어주네요. 근데 그건 너무 큰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여기 알루미늄 프레임에는 카메라용 압력 감지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볼륨 버튼,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센서도 있고요. 여기에는 안테나도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버튼이 있는데 아마도 별로 쓸모없는 AI 기능용일 것 같네요. 스냅키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냅2, 마인드 스페이스라고 하네요. 이게 대체 뭐야? 그러니까 아이폰에서처럼 똑같이 작동하는 거네요. 알겠어요? 아무튼 옆면과 하단에도 안테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 트레이가 있는데 당연히 그냥 심 트레이일 뿐이고 SD 카드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꺼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심과 심이 있습니다. 듀얼 심 카드 지원이 됩니다. 마이크도 더 많고 안테나도 더 많고 충전 포트, 스피커 등등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빌드 퀄리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등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IP68, IP69 등급을 가지고 있고 먼지 완전 차단, 방수, 고압수, 분사에도 견디며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이죠. 사실 이 정도 등급은 이 제품의 절반 가격인 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지만 이 제품은 터무니없이 비싼 기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모욕적으로 비싼 가격이에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비싸지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다른 기기들과 똑같이 평범한 작업만 하는 폰을 사는데 2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폰 하나에 2배의 가격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 기기가 잘 팔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물론 제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일반 카메라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나 성능 등 사양이 비슷한 폰을 추가로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요.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도 마찬가지고 단지 카메라가 조금 떨어질 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코 제품이 여기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정말 훌륭한 스마트폰입니다. 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꽤나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폰에 들어간 카메라도 장난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8세대 엘리트 젠 5 프로세서, 100W 충전, 50W 무선 충전, 12에서 16GB 램, 256GB에서 최대 0.5TB 저장 공간, UFS 4.1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와 많은 사양이 비슷하지만 카메라의 과도함만 줄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진짜 카메라를 사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양한 렌즈를 추가해서 더 확장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죠. 요즘 스마트폰에서 이미지에 적용되는 AI 업스케일링 같은 것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뭐 원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폰을 계속 쓸 수도 있죠. 사진이나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고 거기에도 AI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사진을 찍고 싶으면 그냥 폰을 꺼내서 한 장 찍으면 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아마 큰 차이를 알아채기 힘들 거예요. 이제는 거의 취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생각 없는 의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느껴요. 특히 이 가격대의 기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폰은 2,000달러나 하는데도 박스에 충전기도 케이스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게 충분하지 않은데 아무리 모로니 카메라 스톡을 준다고 해도 좋은 의미에서 여전히 폰들이 AI 업스케일링을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폰의 개념 자체를 깨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제 이 기기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